여러분도 혹시 노후 준비나 은퇴 후 삶이라는 얘기 들으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시나요? 주변에 보면 은퇴 후에 편하게 살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퇴직하고 나니 생각처럼 되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5세 대기업 임원도 그랬어요. 6억 정도면 그래도 조금 부족해도 어떻게든 굴리면서 살겠지라고 마음먹고 퇴직했는데 불과 3년 만에 그 돈이 바닥나 버렸다니 얼마나 충격적일까요? 저 역시도 나중에 은퇴하면 뭐 해먹고 사냐라는 고민을 할 때마다 혹시라도 잘못된 투자나 예상치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곤란해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겨요. 특히 지금은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물가는 계속 오르죠.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한 생활비보다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당연한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보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구체적인 3가지 사례를 들려드릴 테니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은퇴 준비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1. 열심히 모았는데 무계획 투자는 독이 되더라고요. 55세 대기업 임원 어씨 사례. 첫 번째 사례는 오늘 제목의 주인공 55세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한 어씨 이야기예요. 어씨는 오랫동안 고액 연봉을 받았고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퇴직금 포함 6억 원 정도를 손에 쥘 수 있었죠. 처음에는 나는 그래도 평생 대기업에서 일했고 노하우도 많으니 뭐든 잘해낼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어씨는 주변 지인들이 부동산이 오를 테니 지금 들어가라, 주식시장이 곧 반등할 거다 등등 온갖 조언을 해주는 걸 듣고 여기저기 돈을 조금씩 넣었다고 해요. 부동산 갭 투자에 2억, 주식에 1억, 또 다른 지인의 말만 믿고 스타트업에 1억을 투자한 거죠. 하지만 세상이 어디 그렇게 만만한가요? 부동산 시장은 한동안 침체가 지속되어서 갭 투자 물건은 세입자도 못 구하고 되팔지도 못하게 됐죠. 주식도 대기업 다닐 때는 쭉 우상향만 보며 주식은 장기 투자가 답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후에는 증시가 흔들릴 때마다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결국 계속 손절과 재매수를 반복하다 보니 돈이 새어 나가는 게 더 컸던 거죠. 스타트업은 하필이면 코로나19 여파로 사업을 제대로 못 피워보고 접어야 했고요.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잔고를 보니까 6억 원이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고 이미 생활비까지 날아가기 시작하니 카드빚이 쌓였다고 해요. 아무리 임원을 했어도 정년 후에 재취업이 쉽지 않잖아요. 그나마 쌓아둔 인맥을 동원해도 급여는 예전에 받던 수준과 비교가 안 되고 연세도 있으시다 보니 오래 버티기도 힘들었죠. 결국 그렇게 파산 상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어씨가 이야기하길 나는 인생 경험도 많았고 회사를 잘 이끌어본 내공이 있다고 믿었는데 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라고 후회했다고 해요. 우리가 흔히 어차피 은퇴하면 적당히 굴려도 먹고 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다른 세계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2. 퇴직금은 큰돈 같았지만 현실에서 녹아내리더라. 58세 교사 B씨 사례. 두 번째 사례는 좀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교사 직군의 B씨 이야기예요. B씨는 고등학교 교사를 30년 넘게 하면서 정말 한 우물만 파온 분이에요. 주식 투자나 부동산 같은 거에는 늘 관심이 없었고 그저 교육 관련 세미나나 교재 연구 같은 데에만 열심히 시간을 쏟았대요. 그래서인지 퇴직할 때쯤 본인 퇴직금이 대략 3억 정도, 그동안 모은 예적금까지 다 합치면 56억 정도 되겠다고 예상했죠. 근데 은퇴 후가 문제였어요. 교사 시절에는 직업 자체가 안정적이고 월급이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한 달 생활비 정도는 생각 안 하고 살았던 거죠. 은퇴 후에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 20만 250만 원 정도 되는데 집이 자기 소유여도 각종 관리비, 세금, 병원비 등 1년에 3천만 원가량 빠져나간다고 보면 10년이면 3억이 줄어드는 셈이잖아요. B씨는 그래도 6억이면 20년 이상은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단순 계산을 했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비용들이 터집니다. 처음에는 그냥 몸이 피곤하니 병원에 좀 더 자주 가게 되고 교사할 때 놓쳤던 취미 활동이나 여행도 다녀보고 싶잖아요.
친구 따라 해외여행, 가족과의 캠핑, 거기에 아들 결혼 자금으로 5천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나니 벌써 1억 넘게 줄어있더랍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조급해져서 그냥 은행 이자만 믿고 가기는 어려우니 뭔가 투자해야지 하며 늦깎이로 주식시장에 들어갔는데 역시나 주식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괜히 유튜브에서 핫하다는 테마주에 들어갔다가 몇 개월 새에 큰 손해를 받고 상황을 수습하려다 보니 원금이 계속 줄었어요. 자신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여기며 조심조심 산 주식인데도 무너지는 걸 보면서 B씨는 내가 30년 동안 교단에 서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랑 돈 굴리는 건 전혀 별개의 영역이라는 걸 벼저리게 느꼈다라고 말했어요. 과거의 경험치가 은퇴 후 삶에서 그대로 통용되지 않는다는 게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던 거죠. 3. 현실적인 준비만이 답이더라. 56세 자영업자 C씨 사례. 마지막 사례는 20년 넘게 자영업을 했던 C씨입니다. C씨는 30대 중반부터 식당을 운영했어요. 손맛이 워낙 좋다 보니 주변에서 늘 북적였고 가게도 몇 번 확장하고 재오픈하면서 한때 연 매출이 몇 억씩 나왔대요. 그런데 자영업은 잘 될 때 벌어들이는 돈은 꽤 커도 노후 준비를 위한 4대 보험이나 퇴직연금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C씨도 매월 종합소득세니 각종 경비니 하면서 큰 비용이 들다 보니 저축은 늘 뒷전이었대요. 그러다 이제 50대 중반이고 몸도 예전 같지 않은데 가게를 정리해야겠다 싶어 업종을 완전히 접고 은퇴를 결심했어요. 그동안 모아둔 돈과 가게를 권리금에 넘기며 받은 금액, 그리고 소소한 주택 하나 팔아서 정리한 돈이 대략 6억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자영업자로 지내면서 고생도 많이 했겠다. 이제 좀 쉬면서 편하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는데 현실이 만만치 않았어요. 식당처럼 자영업을 하다 보면 은퇴 직후에 딱히 갈 곳이 없잖아요. 프랜차이즈 본부에 들어가는 것도 자영업 노하우를 전수하는 강의를 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요. 게다가 수십 년간 계속 일만 해오셨으니 놀기만 하면 금방 질린대요. 뭐라도 또 벌어야겠고 이 돈을 어떻게 지키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불안해지는 거죠. 그 불안 때문에 C씨도 몇몇 지인의 권유에 따라 투자 얘기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제2의 식당 창업이나 숙박업 투자 이야기가 나왔대요. 문제는 이미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고 잘 모르는 분야라서 시행착오가 많았다는 거예요. 투자금을 묶어놨는데 매출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 생활비를 본인 적금에서 빼서 써야 하니까 자금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죠. 결국 C씨는 내가 경험이 많아도 그게 다른 분야로 갔을 때 바로 적용되진 않는다라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시 작게나마 본인이 잘하는 음식을 배달용으로만 운영하는 이른바 세미 은퇴 상태로 전환했대요. 확실한 내 역량을 살리고 수익 구조를 조금이라도 만들어놔야 마음 편히 늦은 은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털어놓더군요. 은퇴 준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세 가지 사례를 보고 있으면 결국 핵심 포인트는 은퇴 후에는 돈이 들어오는 새로운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금을 많이 쥐고 퇴사하더라도 계속 나가는 생활비와 예상치 못한 의료비, 가족 지원비, 인플레이션 등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그러니 어느 정도 현금이나 예적금은 기본으로 두더라도 일정하게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잘 아는 분야에서 작게나마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기. 금융 투자를 하더라도 무조건 주변 말만 듣기보다는 내가 공부하고 확신이 드는 상품에만 소액씩 분산 투자하기.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형 약간의 공격형 등 분산 포트폴리오 구성하기. 연금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사적연금을 최대한 확보하고 몇 년 후부터 매달 꼬박꼬박 일정 금액이 들어오도록 설계하기. 특히 은퇴 후에 가장 무서운 건 갑자기 벌어지는 지출과 아무런 수입이 없는 상황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미리 건강검진이나 보험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고 연금을 어떻게 받을지 혹은 내가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어떻게 개발할지도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일하고 생각하지 말고 내 경험과 재능을 다른 형태로 변환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마무리. 우리가 흔히 6억,
10억 하면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은퇴 후에 그 돈으로 20년, 30년을 버티려면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또 그냥 가만히 두면 물가 상승률에 따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어설프게 투자하면 몇 년 만에 바닥을 보게 되죠. 어떤 분들에게는 내가 55세가 넘었는데 무슨 새로운 공부나 직업을 찾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 연륜과 경험이 충분한 경쟁력이 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제대로 살릴 방안을 찾느냐, 못 찾느냐의 차이가 꽤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 부디 오늘 사례에서 봤던 어시, BC, CC 같은 상황이 내일이 되지 않도록 은퇴 전부터 구체적인 재무 커리어 플랜을 짜고 은퇴 후에는 내 역량을 기초로 작지만 꾸준한 수입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남 얘기겠지 하고 방심하다가 한순간에 6억이 아니라 60억이라도 날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 모두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하잖아요. 그 편안함은 결국 철저한 준비에서 나온다는 거, 여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믿어요. 오늘 말씀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은퇴 준비하면서 생기는 고민들 계속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보자고요.